네, 안녕하세요. 토끼 황제입니다. 금요일 주식 읽기를 금요일 날 바로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좀 늦어버려서 이틀이 지난 오늘 금요일 주식 읽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금요일에 바로 주식 얘기를 하고 주말에는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오려고 했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논다고 시간을 보내버렸네요. 주말에 말하려고 했던 내용이 뭐냐면 뭐 몇 가지 생각해 둔 게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 공모주 청약이 있었는데 3월 초에 올해 핫한 종목인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초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요일 주식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소처럼 주식 일기 워드 파일을 미리 만들어 뒀습니다. 시황을 먼저 살펴보면 코스피가 20포인트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2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매매 현황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했고 개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저는 바로 이런 징조들 때문에 대세 상승이나 보합보다는 하락으로 베팅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인버스 종목은 기관들이 매도를 했네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고 기관은 매수를 했네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매수를 했었습니다. 금요일에는 제가 따로 매매를 한 것은 없습니다. 살만한 종목이 있는지 계속 살펴보긴 했지만 끝날은 마음에 드는 종목 찾지 못했고 이런 날은 쉬어가는 게 맞기 때문에 금요일은 매매가 없었습니다. 보통은 제가 가려 뽑은 관심 종목들과 코스피가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데 금요일은 코스피는 올랐지만 제가 가려 뽑았던 관심 종목들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가려서 뽑았던 종목들은 우량 성장 중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아닌 테마주 같은 종목들이 금요일에 대세를 이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제 매매 방법으로는 금요일에 딱히 살만한 종목이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테마주 같은 것은 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신고가 종목을 먼저 보게 되면 금요일에도 그 전날과 마찬가지로 15% 이하로 상승한 신고가 돌파 종목이 꽤 있었습니다. 이 종목들 하나씩 다 살펴봤는데 그 표를 정리하면 이 화면과 같습니다. 먼저 휴스틸 먼저 보면 휴스틸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철강 종목입니다. 그런데 적자가 너무 심하고요. 19년도 실적이 적자고 20년도 분기 실적도 적자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 장중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송원산업을 보면 여기도 분석했던 것처럼 월봉을 보시면 18년도에 32,000원 고점을 찍고 20년도 3월까지 꾸준히 하락을 했습니다. 이 대세 하락을 했던 종목은 제가 생각하는 몇십 년에 걸쳐서 몇백 배 오르는 그런 성장주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최근 한 달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나머티리얼즈. 하나머티리얼즈는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하나머티리얼즈를 보면 장중 고점 대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았고 한 3% 정도 떨어져서 마감을 했고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는 종목이고 3년 연속 성장은 아니지만 19년도 1,500억에 대비해서 20년도에 2,000억으로 매출이 확 뛰었습니다. ROE도 나쁘지 않고 영업이익률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일기에 적은 것처럼 하나 머티리얼즈는 관심을 가지고 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금요일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금요일 하루의 상승이 이어질지 아니면 무너질지 알 수가 없어서 월요일에 수급이 괜찮으면서 폭락이나 폭등은 안 한다면, 보합 정도 한다면 저는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같은 논리로 이 모든 표를 다 정리해 두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브리핑 드리면, 한미반도체도 나쁘지 않은 기업이었지만 그렇게 특출나게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 머티리얼즈와 마찬가지로 같은 반도체 업체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의 목적을 지키는 측면에서 한미반도체는 관심 종목이 넣지 않았습니다. 모바일 리더 같은 경우는 장중 고점 대비 10% 넘게 하락을 한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쳐다보지 않는 게 자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인터시스 같은 경우도 모바일 리더보다 더 심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은 부디 사시지 않길 바라고요. 역시나 이런 종목들은 실적도 좋지 않습니다. 즉 단기 어떤 이유에서가 뻥튀기가 되었고 쉽게 거품이 빠질 수 있다는 종목입니다. DL은 무슨 종목을 했는데 대리인이 사명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 워드에 있는 것들은 다 신종목, 신고가 종목에 해당하는 종목들입니다. DL. 근데 이 DL을 보게 되면 12월 중순 이후로 거래가 정지됐고, 그 다음에 1월 중순 이후에 재상장되었는데 6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9만 5천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기업 실적이 그렇게 특출나게 좋아지지도 않았고, 이런 하락과 상승은 순전히 재상장에 따르기 때문에 추가 이슈가 추가 호재가 없는 종목으로 봐서 더 이상 상승은 어렵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 종목에 넣지 않겠습니다. 인탑스 같은 종목은 18년도에 7천억, 19년도에 9천억까지 늘어났다가 20년도에 다시 7천억대로 떨어졌습니다. 1,400억이니까 거의 15% 가까이 떨어졌는데, 이런 종목은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5배 이상 뛰었습니다. 매출 실적은 15% 정도 떨어졌고, 외국인들도 별로 사지도 않고 있고, 1년 최저가 대비해서 5배 이상 뛰었다면 굳이 이런 종목을 지금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하에서 보게 되면 NST, SNK, 동서, 나노스, YOM, 미용사사, LDT들은 앞에서 말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관심 종목이 넣지 않겠습니다. 이런 종목도 살펴보면 매출이 하락을 했다던가 재무제표가 좋지 않다던가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이상하다던가 장중에 고점을 찍고 폭락을 했다던가 등등의 이유가 있는 종목들이어서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넣지 않고 세세히 보지 않는 이유는 이미 다 살펴봤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3개의 종목을 살펴봤는데 KG케미칼, 포스코케미칼, 리너공업 이 3개의 종목입니다. KG케미칼은 제 기억에 맞다면 KG그룹주의 지주사 정도 되는 회사일 겁니다. 외국 기관이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도 금요일날 매수를 했습니다. 실적은 19년도에 2조를 돌파를 했는데 20년 12월 실적이 나오지 않았지만 9천억, 1700, 1조 7천억, 2조 6천억 이미 3부 실적만으로도 19년도 실적을 돌파를 했습니다. 실적이 엄청나게 좋다라는 얘기고, 비록 18년도에서 작년 3월까지 대세 하락을 했지만 이 정도로 실적이 좋아진다면 앞서 얘기했던 송호산업 같은 경우와는 다르게 관심 종목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KG케미칼을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 게 포스코케미칼. 포스코 그룹주는 제가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포스코케미칼은 자주 언급되는 종목입니다. 일봉을 보게 되면 정말 이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주봉도 우상향하고 있고요. 월봉도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16년도 9,400원 대비해서 거의 2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거의 5년 만에 20배가 뛴 종목이고 최근에 상승도 되게 가파른 편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눈에 띄게 좋아지진 않고 오히려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지만 이 정도 상승세라면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항상 기준에 따라서 매매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 기준을 상회할 정도로 너무나 흐름이 좋은 게 있다면 조금은 들어가 보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전제로는 우량한 종목이어야 되는 건데 최소 포스코케미칼은 적자를 기록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의 마이너스 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영업이익 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마이너스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만 마이너스가 아니면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케미칼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KG케미칼과 업종은 겹치지만 포스코케미칼이 워낙 상승세가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소액 정도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노공업. 리노공업도 매수 종목으로 넣는 이유를 적어놨습니다. 리노공업을 보시면 이 종목도 과거 제가 몇 번 매매로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입니다. 월봉도, 주봉도, 일봉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이 기간 동안 매수를 하면서 수익을 냈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 매출, 영업이익률은 조금 줄었다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ROE도 괜찮고 EPS도 다 괜찮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동일 종목, 동일 산업의 종목들을 중복해서 넣고 싶지는 않은데 이렇게 괜찮은 종목이라면 요즘처럼 제가 매수할 종목이 딱히 없는 경우에는 베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종목 역시 관심 종목에 넣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고가 돌파 종목 중에서 매수하게 됐던 것은 KG케미칼, 포스코케미칼, 리노공업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솔직히 하나머티리얼즈가 그렇게 땡기는 건 아닌데 이 정도 장세라면 손실을 보지 않을 것 같아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 게 외국인 매매입니다. 코스피에서는 제가 봤던 게 LG이노텍이고 LG이노텍은 제가 매도를 했던 종목인데 매도를 하자마자 큰 폭으로 폭등을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종목은 어쩔 수 없이 날아가 버린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팔자마자 뛰어버렸습니다. 솔브레는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인데 역시나 연속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주가 역시 올랐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삼성 SDS도 같이 봤는데 삼성 SDS도 외국인 매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우량한 종목이고 외국인 매수 꾸준히 들어온다면 이 종목은 한번 들어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관심 종목에 넣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티는 재무제표가 좋지 않고 진 매트릭스도 재무제표가 좋지 않습니다. 이 두 종목은 이름이 낯설거나 또 제가 관심 깊게 보는 지능수와 비슷한 업종이기 때문에 넥스틴과 진 매트릭스 살펴봤는데 재무제표가 너무 안 좋아서 이런 종목들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스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한번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유 종목은 매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전날과 똑같습니다. 변동 없이.
당연히 매입가도 그대로 변동 없이 갑니다. 매매 타임에 들어오는 관심 종목은 풍사는 그 전날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아직 매수 시그널이 보이지 않았고, CS 윈드는 금요일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고 조금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장중에 폭락을 했었고, 그리고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량이 외국인의 매수량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아직 상승에 대한 시그널은 없다고 보입니다. DBI텍은 분명히 괜찮은 종목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스평가 정보는 제가 21,000원, 21,500원대에서 자주 샀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 떨어진다면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YN텍은 15,000원 이하로 한번 떨어지면 재진입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경제 이슈는 일단 머스크가 비트코인이 비싼 감이다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머스크 때문에 비트코인 올랐다면 이번에는 좀 초를 치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한국 유동성이 작년에 엄청 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원래 다 알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기사로 나왔습니다. 근데 추가로 유동성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주식으로도 돈이 들어올 확률이 낮다고 보여지며, 그 얘기는 앞으로는 주식이 떨어지면 떨어지지 상승하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직 조사는 못했는데 폐지 수급이 어렵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폐지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제지 회사들이 어려움 겪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제지 회사나 또 다른 회사의 어떤 고재가 될지 가격 상승의 이유가 될지 그건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기초자산은 그 전날보다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7,023, 6,482원을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매매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복귀할 만한 잘못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해서 마지막은 급하게 했는데 내용이 이해되시지 않으신다면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